안녕하십니까. 한유의 KPL 142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어저께까지도 제가 많이 의기소침했었습니다. 사실 증권회사 갔을 때 대표이사님 하는 행동하고 거기서 많이 실망을 했고, 교통공단 가서 담당자하고 제가 이제 논쟁을 펼친 것도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근데 기분 좋은 게 한 2, 3일 연락이 안 됐던 박호건 사장이 연락이 와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친구였는데 친구라는 표현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고안을 떠나서 그래서 그간 얘기를 잠깐 했고, 핸드폰을 직원이 갖고 갔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출근을 안 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교통공단 가서도 제가 놀랬던 게 담당하는 애가 난 바뀐 줄 알았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친구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전체 한국 간병인 협회를 모든 걸 바꾸려고 했는데 그 찰나 또 대표회장이 활동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이제 다행이었죠. 굉장히 다행이었고, 이참에 한국 펫사랑협회 펫사랑홀딩 KPL도 대표자 변경하고 이사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배분도 다시 해야 되고 상호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이고, 오늘은 지금 그간 한국 간병인 협회를 진행을 하면서 향후 발전 방향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고, 제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화상으로도 누구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한류 문화 콘텐츠가 연극, 영화, 노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한국에만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효문화입니다. 효에가 충효.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물론 몇 개 국가는 있겠죠. 근데 참 효에 대해서 하는 그 콘텐츠는 거의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철저한 개인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문화 콘텐츠로 해가지고 간병인 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병인 제도가 있었지만은 요양보호사가 생기면서 간병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발전기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간병인 제도를 제가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 간병인 제도가 간병인 이 자격증 제도가 아마 전국적인 트렌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칭화대 출신하고 중국의 위챗이라는 SNS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국 간병인 협회 이 자격 수첩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앞전에서 영업을 뛰시는 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한족 민족 자체가 표현되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한족 사람이 사진하고 우리 자격증을 만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류문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한족이 한다는 거는 중국의 위안화가 한국에 송금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앞전 뛰시는 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리고 저도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충남 아산에서 한국분한테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분이 왜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 밑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부하 직원들 데리고 일하는 직원들이 중국분들이 많은데 우리 거를 자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제 앞에서 영업을 뛰시는 분한테 물어봤답니다. 혹시 이거 최고 윗선을 알 수 있냐 전화번호를 했더니 물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거 연락처 알려줘도 됩니까? 알려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해줬습니다. 한 3분 분량으로. 했더니 아 그렇군요. 그럼 저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서야 확장세 지금 2주차 접어든 거예요. 지금 이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시작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영업 같지 않은 영업이 뛰기 시작한 게 2주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 확산세고, 이 정도 확산세면은 5월 지나기 전에 국내에서만 한 15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만 한 2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확산세가 점점 엄청 뻗어나가는 것 같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이, 제가 여기서 이제 실명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대한노인의 관계자 분하고 통화를 했고, 근데 그분도 얘기를 한 게, 경기 노인 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1년 예산이 1조 8천억인데, 그쪽에서 선 지급을 하겠다고 그 원장이 저를 뵙자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만나 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완전히 정착한 다음에 그분을 만나 뵐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분들이 제안한 게 15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유지 관리비를 저한테 한 3억 5천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는 미니멈이고 맥시멈은 틀리다 이거. 맥시멈은 1조 8천억 내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노인 인력개발원이라는 데는 노인네들, 그러니까 나이 65세 이상들 취업에 관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저는 계략적으로 사실 알아요. 왜 만나자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 돈이 100% 지급이 되면은 자기들, 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 건설업을 했어. 저는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피를 몇 프로 정도 줄 수 있느냐, 그럼 줄 때는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이런 걸 요구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지만 저 거래는 다 현금입니다. 무슨 통장 거래 안 합니다. 통장 거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받을 때는 통장 거래를 받고 줄 때는 현금 거래만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영수증 없이 후원금 처리만 합니다. 그게 제 신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조기 때문에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뭐 검찰이고 지랄이고 한국 법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하여간 저는 지금 한국간병인협회 일이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142차 방송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수첩은 예전에 제가 청소업중앙에 그거 관여 일을 할 때 그거를 했던 거고, 지금은 한국 요양간병사 자격증이죠. 이거 일에만 올해는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로 진출을 할 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박호근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지만은 그분이 강남역 부근이 그냥 뭐 거의 본토나 다름없습니다. 옛날에 잠실벌이 뺀 가수원이었거든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기원,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이 하나만 딱 있었어요. 건물 거기에. 이제 그분은 옛날 얘기해봐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잠실벌이 맨 가수원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거기가 땅콩밭이었고. 옛날 얘기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거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쪽 지리를 잘 알고 있고 그쪽에서 소위 말하는 동네 유지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됐든 그 3호선 라인 쪽에 신사동 쪽으로 오니까 그쪽을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무실이 오케이가 되면은 바로 옮길 생각입니다. 서울 쪽으로. 옮기고 사업자 주소 이전도 바로 해버리고 바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간 보던 친구들은 많이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리고 이게 한류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142차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빠이빠이.